빌렸어? 원금 안 갚았어? 그럼 세무조사 나오고,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이 가격도 조사가 나오나? 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딸깍세무 사역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9월 7일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 6월 27일 날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거는 이제 규제였잖아요. 대출 규제. 거래 건수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집값이 잡혔냐?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9월 7일 날 뭔가 새로운 대책들이 발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부동산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세무조사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. 그동안 뭐 사실 세무조사가 안 나왔던 건 아니죠.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었는데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부동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거래된 거를 보면 취소가 너무 많아요. 이게 시세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좀 품고 있는 것 같고요.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부동산 이제 관리 감독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죠. 뭐 소득이 없으신 분들 혹은 미성년자 이런 분들 집을 매입했다. 그것도 막 20억 30억짜리를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니? 이 능력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증여세 신고했니?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차익거래에 대한 조사거든요. 아버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요거 갚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원금은 어떻게 갚고 있는데 이자는 어떻게 갚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니까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법인이랑 거래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에 빌려가지고 돈을 가져오실 수 있거든요. 실제로 많고요. 그거에 이제 연계된 세무서가 나온다면 이제 회계처리 똑바로 해라, 이자 똑바로 냈냐, 이런 것들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그동안은 랜덤 조사를 했다면 이제 거의 100%로 나올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강남집은 사실 15억이 거의 넘죠. 그 마용성 쪽도 이제 대부분 가격이 높은데요. 이제 여기는 매매하시는 순간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가격이 조금 적은 것도 나오기 시작했어요. 이 가격도 조사가 나오나 싶은 곳도 있었어요. 10억 아래에 이런 걸 보면 조사 대상을 늘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. 고가주택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정의해보면 고가주택은 무조건,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대출 규제를 막아놨잖아요. 맥스 6억으로 막아놨잖아요. 거래량이 떨어진 건 확실한 거죠. 이게 장기화되면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지금까지 규제가 많았었잖아요. 사실 실패했던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간에여서 그런 거 아닌가?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글쎄요,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소위 말해서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하지 말라라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실제로 그게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실수요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슴이 아프거든요. 근데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거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. 누구는 또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법을 개정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.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건데, 일단 태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잡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고요. 이 지금 정부는 어떤 스탠스가 약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다음날 시행하는 느낌, 바로 때리는 느낌이거든요. 입장은 간단하죠. 부작용 감안해도 집값 잡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,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한 2억 3억 빌렸어요. 예전엔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. 요새는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왜 안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1년 동안 이자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요걸 증여로 보겠습니다라는 규정인데 그게 한 2억 1,700만 원 정도 돼요.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기준을 잡았었거든요.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2억이든 3억이든 빌렸어? 원금 안 갚았어? 그럼 세무조사 나오고 증여로 보겠어 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국세청의 입장인 것 같고, 증여를 받거나 혹은 차익거래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비를 열심히 하셔야겠죠. 지금까지 이제 9월 7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뭐 세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내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, 나는 옛날에 거래했는데 나오겠어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내가 21년부터 24년에 부동산 혹은 20년도 정도도 내가 거래했다면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겁먹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열심히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